항공차 2개 추워. 2024년 가을, 중동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이 긴급 가동됐습니다. 그 순간 작동한 것은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한국산 미사일이었습니다. 요격 성공, 요격률 90% 이상,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 도착했을 때 빈살만 왕세자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액은 4조 2,500억 원.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 숫자가 최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대 1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수일 내에 요격 미사일이 바닥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한국산 천궁2입니다. 왜일까요? 왜 세계 최강 미국산 무기를 제치고 한국산 미사일이 중동 하늘을 지키게 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계약 안에는 무기 말고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중동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이 긴급 가동됐습니다. 그 순간 작동한 것은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한국산 미사일이었습니다. 요격 성공, 요격률 90% 이상,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 도착했을 때 빈살만 왕세자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액은 4조 2,500억 원.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 숫자가 최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대 1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수일 내에 요격 미사일이 바닥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한국산 천궁2입니다. 왜일까요? 왜 세계 최강 미국산 무기를 제치고 한국산 미사일이 중동 하늘을 지키게 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계약 안에는 무기 말고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궁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입니다. 흔히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죠.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납품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궁이를 만드는 데는 세 기업이 분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미사일 전체 체계를 개발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와 발사관 같은 주요 장비를 생산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합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합작품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사우디가 한국 무기에 주목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중동의 방공망 위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쇼티지, 즉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이사드 미사일을 상당 부분 소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수일 내에 요격 미사일이 전격 소모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채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계약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체결한 천궁이 도입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2,500억 원입니다. 여러분, 4조 2,500억 원입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쉽게 포대 규모의 천궁2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아가는 금액만 약 9,400억 원입니다. 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몫입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배형 계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4조 2,500억 원이 최종 숫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계약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기 수출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 무기를 사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 보수 계약이 붙습니다. 탄약 추가 공급 계약이 따라옵니다. 후속 미사일 도입 계약이 이어집니다. 방공망 전체 구축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총 사업 규모가
최대 1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조 원입니다. 여러분,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계약에는 숫자 말고도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왜 최대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무기 수출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기를 한번 팔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마치 프린터를 사고 나면 평생 잉크를 사야 하는 것처럼 무기를 사고 나면 평생 그 나라에 묶이게 됩니다. 쉽게 포대를 운영하면 훈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탄약은 쓰면 쓸수록 재주문이 들어옵니다. 부품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성능 개량 사업도 이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후속 계약이 초기 계약의 2배에서 3배 규모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조 2,500억 원의 초기 계약이 10조 원으로 성장하는 경로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수십 년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수십 년짜리 관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살만이 이 계약을 결정한 진짜 이유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4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이란 미사일 위협입니다.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으로부터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공망 강화는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둘째, 미국과 유럽 의존도 축소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정치적 통제가 강합니다. 전쟁이 생기면 미국이 탄약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품 지원을 끊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한국산 천궁이는 상대적으로 운용 유연성이 높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빈살만은 2016년부터 사우디 경제를 석유 의존에서 탈피시키는 비전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산업 국산화가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넷째,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차공이는 패트리어트 대비 저렴하면서 실전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빈살만이 무기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동시에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계약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기업입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생산 기업인 벤처글로벌과 초대형 에너지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30년부터 무려 20년간 매년 150만 톤의 LNG를 확보하는 계약입니다. 150만 톤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의 4.4%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광산기업이 왜 갑자기 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걸까요? 이게 바로 패키지 안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 에너지까지 함께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우디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무기를 팔면서 에너지 공급망까지 책임져 준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패키지가 얼마나 강력한 구조인지 2022년에 이미 전 세계가 몸으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유럽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에너지였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에너지 공급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자 유럽의 전기요금은 폭등했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가정 난방비가 수배로 뛰었습니다. 이 사태는 전 세계에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곧 국가 안보라는 사실입니다. 빈살만은 이 교훈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파는 나라이지만 정작 천연가스와 정제에너지는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비전 2030이 요구하는 산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필수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민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사세요. 그러면 에너지도 드리겠습니다. 무기만 파는 나라와 무기와 에너지를 함께 파는 나라. 그 차이가 지금 한국의 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키지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에너지 전략 뒤에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과 해상 생산 설비를 만듭니다. 한화시핑이 운송을 담당합니다. 한화에너지가 발전소 운영을 맡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모든 것을 묶어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생산, 운송, 공급, 발전까지 한화그룹 하나가 전부 해결합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호주에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진 농사에 위치한 약 115만 제곱미 규모의 공장에서 호주용 K9 자주포인 SAS 과인문을 성공적으로 생산해 출하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해외에 세운 첫 번째 생산기지가 본격 가동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천궁이의 사우디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제조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중동 경제 질서에 깊이 편입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제 도미노 효과를 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 2가 실전 검증됐습니다. 이 소식이 사우디아라비아의 4주 2,500억 원짜리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 계약 이전에 이미 이라크와 중동 여러 국가들과의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무 다연장 로켓의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연속 발사해 적의 거점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걸프 국가들이 반격을 감행할 경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보유 중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체계를 실제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전 투입은 곧 대규모 재발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다연장 로켓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천무의 수출 영토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불씨가 유럽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다변화된 제품군도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파급 효과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닿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30년을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62세 김 씨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천궁 2가 중동 하늘에서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화면 속 발사대에는 자신이 젊은 시절 근무했던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저기서 쓰이고 있구나. 이 감정이 단순한 자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창원, 구미, 울산의 방산 관련 공장들이 생산을 늘립니다. 협력 업체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고용이 유지되고 세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방산 수출은 방산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출이 늘면 원화 강세 요인이 됩니다. 국가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다시 봅니다. 50대 이상 세대가 평생 납세자로 노동자로 기여해온 이 나라의 제조업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창원의 공장, 구미의 생산 라인, 그 속에서 흘린 땀이 지금 중동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방산 산업을 단기 테마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이해하십시오. 지금 일부에서는 방산주가 오른다는 소식에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우디 계약이 보여주는 것은 단기 모멘텀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고 무기 수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는 유지보수 계약, 에너지 패키지 결합, 해외 현지 생산 기지까지 확대되는 이 흐름은 단기 주가 등락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50대 이상 세대가 퇴직금과 연금을 운용할 때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에너지와 방산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산업 지형을 주목하십시오.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LNG 계약은 방산과 에너지가 하나로 묶이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전략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후 자산을 운용하실 때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자녀 세대의 진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산과 에너지 융합 분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성장할 영역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지금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 물류와 공급망 관리 인력 등 다양한 직군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진로를 설계할 때 이 분야를 새로운 선택지로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천공인은 중동 하늘에서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그 실전 검증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4조 2,500억 원 계약을 이끌었고 최대 10조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와 에너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중동 국가에 제안했습니다. 20년간 매년 150만 톤의 LNG 공급 계약이 그 증거입니다. 호주 진농사 공장에서는 한국 방산 역사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가 가동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안보와 에너지를 함께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전환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후 경제적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온 이 나라의 제조업이 지금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위에 여러분의 노후가, 자녀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